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긴축 공포에 2만 달러 선이 좀 무너졌던 비트코인이 다시금 회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2만 달러 선 안팎으로 좀 불안한 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지금 단 2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 지금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일무이한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무이한 유일입니다. 최근에 이틀 전에 이제 CPI 발표가 나오고 나서부터 예측치보다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나서부터 경기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빠졌는데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추석 연휴 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 상승분에 대한 모든 반납은 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빠진 수준인데 지금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큼 뭐 심각할 정도로 빠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상승분에 대한 어느 정도 지금 뭐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번 달 이제 CPI 지수를 보면은 예측치가 이제 8.7%였는데 8.5%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측치보다 낮게 나옴으로써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저번 달보다는 조금 낮게 8.3%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면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예측치보다 높게 나와서 시장이 좀 빠졌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다. 그로써 이제 시장이 조금씩 안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그 CPI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차근히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PI 지수 때문에 좀 미증시가 하락을 한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 시장 CPI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시장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인한스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일단 뭐 CPI 얘기를 좀 앞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인플레이션이 잡히고는 있어요. 뭐 전월 대비해서 좀 낮아진 포인트인데 다만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높았기 때문에 조금 패닉세 정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많이들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 안에서도 뭐 근원 소비자 이거 인플레이션이 아니죠. 소비자 물가 지수 안에서도 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만 봤을 때 그 내용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와 식품 관련해서 우리 한창 이슈가 됐었죠. 그런 내용들이 좀 해소가 뺀 부분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그걸 빼고 나니까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좀 패닉세들이 나오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 관련해서 바이든 정부도 얘기를 했죠.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빠르게 잡혀가고는 있지 않다. 다만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원동력으로 잡고 좀 더 열심히 또 그다음에 또 하드하게 달려보자 이런 내용들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 내용들 보시면은 일단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이 시장을 이런 데이터를 시장에 반영하는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좀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어차피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이렇게 빼더라도 결국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뺄 부분이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하고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더라도 조금 더 길게 보시면 괜찮다. 그러니까 멘탈 관리 잘 하시면 또 투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의 하락분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저와 계속해서 코인 소식 살펴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에서 토네이도 캐시가 일부 사용자 출금을 허용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바이낸스에서 인도 암호화폐 가세에 따른 반사 이익을 좀 얻고 있는데요. 인도에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수혜를 입고 있는 걸까요, 유일님?
아무래도 인도에서 지금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세금이 굉장히 과하게 좀 부과가 되고 있어요. 뭐 30%에다가 플러스 이제 원천 징수로 1%까지 이제 암호화폐 세금 규제가 강력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굳이 인도 내에서 암호화폐를 거래를 할 필요가 없죠. 수익을 보는 족족 30%를 내놔야 한다니 이게 얼마나 지금 피 같은 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 거래소 해외 거래소 하면 유명한 1위 거래소 바이낸스, FTX, 코인베이스 등등 많은 거래소가 있죠. 이제 그런 거래소들로 지금 보면은 세금 규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국내에서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기보다는 제대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해외 거래소를 많이 이동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 이런 게 좀 호재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게 좀 어떻게 반영될지는 제가 좀 뒤에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셀시우스 파산 절차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셀시우스가 암호화폐 대출에서 커스터디로 사업 개편을 고려 중입니다. 세 번째 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지금 셀시우스가 파산 절차를 신청을 했고 지금 네 번째 소식을 보면 또 커스터디로 사업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유일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역시 셀시우스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최근은 뭐 아니지만 몇 개월 전에만 해도 우리 셀시우스 ST 이더 이제 디패깅 사건으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이제 또 한 번 급락이 났었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청난 급락세가 보이면서 이더리움은 하나로 약 130만 원 가량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이제 이더리움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이제 이런 블록체인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련된 디파이 플랫폼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연쇄 줄창산이 나고 그러면서 다른 코인들까지 생태계까지 굉장히 망가뜨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이제 대출 플랫폼이라든지 디파이 플랫폼 등에서 제대로 된 규제안이 나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이제 예치를 하고 새롭게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또 대출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피해를 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셀시우스 측에서는 거기다가 고객들의 돈까지 손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죠. 그렇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악재로서 남았는데 지금 뭐 셀시우스뿐만 아니라 뭐 3에로 캐피탈이라든지 뭐 블록파이라든지 계속 뭐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들 연쇄 줄창산 되는 거냐, 뭐 파산되는 거냐,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되면은 와르르 뭐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런 사건을 인해서 이슈화가 되고 규제안이 제대로 생겨나야 이제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이라든지 디파이 플랫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코인 소식 유일 전문가님과 함께 봤습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저희 썰전 코너 갈 겁니다. 오늘 주제 예상치보다 상회한 CPI 또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유일 전문가님 나오셔서 CPI 한 7%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8.3%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좀 상회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유일님? 네, 아무래도 제가 이번 CPI는 조금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예측치보다 좀 낮게 일단 나올 거라고는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기대하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우리가 결국 이 인플레이션이 에너지와 식료품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식료품 관해서는 문제가 어느 정도 잡히고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유가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면서 인플레가 조금씩 안정되겠다. 그럼 이번에 이제 인플레에서 이제 CPI에서 어느 정도 낮은 수치, 둔화된 수치가 보여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저번 달에 비해는 좀 낮아졌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많이 높게 나온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씩 급락 이후에 이제 횡보하면서 조금씩 이제 알트코인들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좀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지금 또 시장을 바라보면은 다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이제 몇 개월 동안 제가 이제 이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 흐름을 읽어본 결과 이렇게 지금 거시적인 경제 지표라든지 뭐 특정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변동폭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저번 달 CPI 이제 발표될 때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었어요. 저번 달에 빠지고 있다가 이제 CPI가 발표되고 난 후에는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번엔 또 반대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CPI가 발표되기 전에 시장이 올라갔죠. 추석 연휴 동안 올라가다가 CPI가 발표되고 나서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런 모습들이 몇 개월 동안 계속 보였는데 이번에도 오늘도 중요한 이제 발표가 있죠.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관련해서 발표가 있는데 이거 발표되기 전에 지금 시장이 왠지 모르게 조금씩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뭐 될지는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거는 뭐 추후에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상을 이제 지켜봤을 때 지금 빠지는 것은 오히려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보시고 그렇다고 유일 전문가가 그럼 발표되기 전에 빠지면 올라가면 빠지는 거니까 난 반대로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유일 전문가가 어떤 부분을 이제 말하는 건지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라는 건지 한번 흐름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여러분들께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뭐 시장 빠진다고 해서 지금 뭐 손절 쳐야지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시장 뭐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횡보 중이고 그렇게 걱정할 만큼 빠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장 냉정하게 바라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CPI는 그 전의 흐름이 CPI 발표에 좀 급등을 했었고요.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을 때는 CPI 발표 후에 좀 급락이 나온 시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를 단 몇 시간 앞두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업데이트가 완료된 이후에는 좀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도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정말 큰 이벤트가 있는 만큼 좀 이더리움 얘기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이더 마이닝의 채굴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한수님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 아직 종료는 되지 않았고요. 이제 곧 종료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오후 오늘 2시에서 3시 경에 일단 이더리움 측에서 트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쯤에 이 터널 난이도죠. 이 터널 난이도 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587의 5경 정도의 총 터널 난이도가 있어요. 이 터널 난이도에 도달을 해야 지금 이 POW가 POS로 뭐 스위치 딱 버튼 전환되는 것처럼 그렇게 탁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난이도 때까지 일정을 잡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8월 달이죠. 예측했던 일정은 9월 10일에서 9월 20일 정도에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앞당겨져서 한 9월 15일 오늘이죠. 그래서 2시에서 3시경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POS로 전환이 됨에 따라 이 채굴 기존에 하던 채굴이 이제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이더리움을 캐기 위해서 우리 마이닝을 했죠. 채굴이라고 하는 걸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 마이닝이 끝날 것이다. 현재 90만 명 이상이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이 채굴을 하고 있는데 이 채굴이 끝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채굴이 끝나게 됨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이제 뭐 여태까지 뭐 100% 정도가 채굴이 되었다라면 거기에 한 90%에서 99% 정도가 감소된 정도의 이더리움 이제 스테이킹이죠. 스테이킹을 통해서만 이더리움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이제 추종하는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이 그렇게 됨에 따라서 디플레이션이 될 것이고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뜻은 이더리움 자체가 우리가 채굴을 통해서 여태는 누구든지 채굴을 통해서 가질 수 있었다라면은 이제는 이더리움을 가진 사람들만 이더리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이더리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받을 수 있는 퍼센티지가 100분의 1로 줄어준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럼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희소성이 늘 것이고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가격도 오를 것이다 라고 좀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채굴 산업도 이제 조금 많이 바뀔 것이고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스테이킹에 따라 이렇게 전환이 되죠. 그에 맞게 채굴 산업도 조금 변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굴이 아닌 스테이킹 서비스가 좀 대세가 됐고요. 그다음에 주요 거래소나 채굴 풀도 속속히 서비스를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다음 코인베이스 경우에는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좀 차세대 먹거리로 좀 육성 중이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이 코인베이스가 이 스테이킹에서만 2억 5천만 달러의 매출과 6천만 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나 뭐 JP 모건도 머지가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좀 내다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머지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 이더리움의 방향성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플레이션에 의해서 이더리움이 희소성이 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이끌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이 뭐냐면 현재 이더리움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왔죠. 이 올라온 게 머지의 선반영이냐 아니냐 아니면 반영이 됐더라도 얼마나 반영이 된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정도 됐구나 결과론적으로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당장 우리가 뭐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들이더라도 이걸 정확하게 반영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뭐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시간만이 답이다. 그 부분 저희 투더 골드문과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를 앞두고 또 이더 마이닝의 채굴이 곧 종료가 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을 가진 사람들만 좀 가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희소성이 올라가면 가격도 같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아무래도 채굴보다는 스테이킹 쪽으로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도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호재로 봐도 될까요, 유일님?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 해시레이트 얘기 말씀하기 앞서 이제 한수 전문가님이 이더리움 지금 머지 업데이트 관련해서 뭐 선반영이 되어서 많이 가격이 뭐 올랐나 안 올랐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셀시우스 ST 이더 이제 디패깅 사건으로 인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급락을 했고 말도 안 되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항상 시장을 알고 있잖아요. 급락을 하면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에 플러스 이제 머지 업데이트 이슈까지 더해져서 이 시장이 이제 이더리움이 조금 올라간 것이지 그 단지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관련해서 그 단일 이슈를 많이 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더리움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뭐 거의 뭐 블록이 뭐 멈춘다거니 뭐 이더리움 기반 뭐가 이상한다거니 뭐 그런 악재도 없고 그냥 ST 이더 그냥 다른 대치 플랫폼에서 이더리움 갖고 이렇게 뭐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이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바이더 딥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자체는 문제가 없네. 그럼 이더리움은 충분히 살만하겠구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는데 거기다 머지 업데이트까지 나오면서 이제 같이 이더리움 클래식까지 같이 굉장히 큰 상승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최근에 해시레이트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원래 전에는 이제 머지 업데이트 전에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뭐 이더리움이 오르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오르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오르면 이더리움도 오르고 이런 이제 상승 가기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같이 이제 오르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제 어쨌든 기존에 채굴기로 이제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사람들이 결국 머지 업데이트 이제 이슈 때문에 채굴기를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채굴을 해야 되는데 채굴기는 샀는데 뭔가를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더리움 클래식 이제 채굴을 하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요거를 이제 나눠서 우리가 먹어야 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해시레이트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 엄청나게 가격적으로 폭등이 나온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더리움 클래식 지금 해시레이트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추후에 지금 최근에 뭐 2% 넘는 상승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회복이 되고 지금 뭐 금리가 인하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면은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은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나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더리움의 막 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뭐 이더리움 어떡하나요? 이더리움 클래식 이만큼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좀 빨리 손절 쳐야 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아직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내려온 시점이고 회복하기에도 많은 기회비용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여유로운 이제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이 시장이 편안해질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 시장 항상 냉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수요와 이제 공급에 버티기위해서 굉장히 폭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클래식 해시레이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조금 우리가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더리움 머지 앞두고 지금 세 가지 사기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한수님. 일단 뭐 이더리움 머지가 있으니까 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사기 행각이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 좀 유의하시라라고 좀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암호화폐 자체에서는 이 머지 업데이트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터닝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 이슈 안에 또 사기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일단 스테이킹 풀 사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더리움에선 블록 생성에 32이더가 좀 필요해요. 뭐 예치를 해야 되거든요. 스테이킹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 예치한 거는 추후 업데이트에 따라서 뭐 이렇게 출금을 할 수 있는데 이 32이더라고 하는 건 7천만 원 정도 가량의 그 가격을 가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스테이킹 풀에 가입해 수익을 공유해서 받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뭐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 등등도 이 예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죠. 근데 이 모든 스테이킹 풀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특히 뭐 생긴 지 얼마 안 된 스테이킹 풀의 경우는 예치받은 이더리움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러그 풀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치를 받았는데 그걸 받고 그대로 잠적하는 러그 풀이라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머지 업데이트가 스테이킹 이 POS로 전환함에 따라 이 스테이킹의 중요도가 높아졌는데 아무 거래소나 이 스테이킹을 하시기보다는 또 믿을 수 있고 큰 거래소만 조금 접근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뭐 서명하라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일부 사기꾼들은 뭐 새로운 이더리움 체인으로 뭐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뭐 서명을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이 서명을 하는 게 개인 키를 또 탈취하기 위해서 속여서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머지 업그레이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필요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있는 체제 그대로 넘어가서 그 안에서 뭐 POS에서 POW에서 POS로 바뀌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한테 따로 요구하거나 뭐 변화돼야 되는 것들이 없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어드롭도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더리움 2.0 코인을 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피싱도 있고 전화도 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건 없고요. 이더리움 2 뭐 2.0 같은 코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은 그냥 그대로 이더리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2.0 뭐 이더 2 뭐 그다음 뭐 이더 W 등등 이더 W는 뭐 새로 물론 만들어지긴 했어요. 이더 W도 뭐 에어드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지금 당장 진행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투자자분들께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세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스테이킹 풀 사기 사건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치하고 못 받는 상황, 이런 상황을 좀 러그풀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상황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서명하라라는 상황도 있고 세 번째로는 에어드랍으로 또 이더리움 2.0이나 이더2 코인을 준다면서 생기지 않은 코인을 준다면서 사기 행각을 벌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부분 좀 유념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코인 소식에서 잠깐 봤었는데 인도에서 바이낸스 쪽으로 좀 코인이 넘어가면서 바이낸스가 좀 수혜를 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유일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의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과세 때문에 지금 바이낸스 쪽으로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지금 어플 뭐 다운로드 수가 지난달에 약 43만 건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바이낸스 그냥 해외 거래소 이용하는데 이게 뭐 호재냐 이게 뭐 단순하게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좀 자세하게 보면은 결국 이 시장 우리가 예를 들어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막 올려요. 막 사람들이 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뭐 다른 해외 거래소나 뭐 그렇죠. 뭐 빗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거래소가 다 같이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이 프리미엄이 끼면서 시세 차익만 날 뿐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에서만 가격이 오를 뿐 해외 거래소에는 굉장히 잠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결국 지금 바이낸스 이 암호화폐 시장의 80% 이제 90%는 지금 바이낸스가 주도해서 우리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 이제 바이낸스가 이런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이낸스에서 가격이 이제 좀 올라가게 되면은 모든 전체 다른 나라의 거래소들도 가격이 오르게 되고 떨어지게 되면 다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바이낸스가 지금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이낸스 쪽으로 옮겨간다. 그렇게 된다면 바이낸스 쪽에서는 굉장히 거래량이 또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질 것이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코인을 다시 그쪽에서 매수 매도를 함으로써 변동폭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좀 더 안정세가 나올 것이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났을 때 또 매수세가 강하게 나와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그냥 이제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바이낸스로 옮겨왔다 뭐나 그게 아니고 지금은 바이낸스가 이제 주도하는 시장인 만큼 여러 가지 활발한 이렇게 거래량이 나올 수 있고 변동성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이제 FTS, 뭐 코인베이스, 뭐 미국 거래소 유명한 거래소들 있잖아요. 후오비 글로벌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거래소들이 있는데 다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이 아직 규제가 되진 않았죠. 하지만 이제 좀 문제점이 있어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트래블룰이라는 법 때문에 이제 하루에 해외 거래소로 이제 이동을 할 때 100만 원 정도 한 번에 이제 이동할 때 100만 원씩 뭐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아직 규제도 나와 있지도 않고 횟수가 뭐 얼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외들도 이제 뭐 조금씩 트래블을 좀 뭐 법안을 규제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이동하는 간에 자금이 묶여있게 되면은 대량의 자금들이 이동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트래블이 이제 적용됨으로써 시장이 좀 더 안전하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장을 좀 더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거래 대금이 많았던 좀 바이낸스지만 인도에서 과세 정책 때문에 조금 더 거래량이 좀 많이 늘면서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가 좀 장을 이끌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머지 업그레이드를 좀 앞두고 우리가 최대로 좀 수혜를 본 코인이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한수님? 일단 뭐 POW에서 POS로 넘어가면 일단 앞에 뭐 고성능 컴퓨터가 이제 마이닝하는데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고성능 컴퓨터를 가만히 묵혀두기에는 또 채굴자들이 또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곳에 돌려서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다른 곳에 돌려 쓰다 보니까 여기서 각광을 받은 게 또 POW겠죠. 그럼 POW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큰 또 수혜를 받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무조건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장 먼저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또 수혜를 받은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레이븐 코인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차트인데 단순히 이제 저점 기준에서 얼마나 올랐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221%나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소식 이후에 사람들이 이거는 머지 업데이트를 막을 수 없다라면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그 대처함에 따라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저점 대비해서 221%나 최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자 레이븐 코인 최근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제가 뒤에 해시레이트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레이븐 코인 또한 9월 4일 이후에 저점 기준으로 170%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채굴자들이 이 머지 업데이트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좋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동하는 모습으로 일단 해시레이트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레이븐 코인에 대한 네트워크인 해시레이트 비율인데요. 일단은 뭐 한 달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일이니까 저번 달 15일 기준으로 해시레이트가 2.5 정도의 해시레이트를 가지고 있었다라면은 지금 한 달이 지난 이후 지금 10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 달 동안 약 400%의 해시레이트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해시레이트 자체가 뭐 가격 상승을 꼭 이끈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해시레이트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 네트워크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치 자체가 또 가격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레이븐 코인을 뭐 간단히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건 주봉인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물리셨을 거예요. 그 이후에 거래량이 저조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터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레이븐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제 다시 저점이 끝났고 상승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뭐 주봉으로 봤을 땐 저항 라인을 부딪히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매도하셨다 다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상치보다 상회한 CPI 그리고 남은 머지 업데이트까지 좀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